광양 알루미늄 공장 건립 사업의 기공식이 진행됐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주민 한 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순천시가 상금 1억 원을 걸고 추진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김치 분말 양념을 아이디어로 제안한 업체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 선거 비용 가운데 전남 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평균 선거 비용은 2억 2,700만 원으로 전국에서 선거 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 화재와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급격히 추워지고 건조해진 날씨로 교통사고와 화재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양 알루미늄 공장 건립으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오염 우려 문제 연속해서 보도해드렸는데요.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광양 알루미늄 공장 건립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기공식 행사 내내 순천과 광양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주민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소동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알루미늄 공장 기공식 행사장 앞입니다. 경찰 수십여 명이 행사장 입구를 둘러싸면서 출입문이 봉쇄됐습니다. 공장 착공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주민들은 고성을 지르며 저항했고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한 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터놓고 정상적으로 합의를 했으면 우리가 이런 결과가 없습니다. 시위도 안 해요. 그런데 도둑놈들 명기로 밀실에 앉아서 합의선하고 주민들 혈세를 받아서 경제 자유의 쟁의를 만들어 놓고 공장 인근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불붙은 상황에서 기공식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친환경 에너지 절약과 스마트 공장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환경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친환경 기업이 되어 그동안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상생과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축사를 전했습니다. 1,000억 원대 투자로 400여 명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13,000TU의 물동량이 창출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환경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협의 사항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광양 알루미늄 세풍산단 입주가 영광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이 잇따라 유치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지역에서는 크게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시간과 노력 끝에 공장이 건립되는 만큼 상호간의 합의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 속에 첫 삽을 뜬 광양 알루미늄 공장 건립 사업.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히 거센 가운데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일자리 만들기가 최대 화두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기업이 들어서거나 창업을 해야 하는데요. 순천시가 주관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본선이 지난 주말 진행돼 수상자가 가려졌습니다. 상금 1억 원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가 올해 처음 주최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승팀에 푸드컬처랩이 선정됐습니다. 푸드컬처랩은 지난 7일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김치 분말 제품 아이디어로 1위에 올랐습니다. 김치 분말 제품은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고 유행하는 음식 문화를 반영해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푸드컬처랩은 앞으로 고들빼기 같은 순천 지역 특산품도 제품으로 만드는 등 아이템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김치의 유산균, 발효식품, 그리고 야채를 섭취를 늘리는 이 방향을 잡고 김치가 왜 굳이 액체여야만 할까에서 시작을 해서 김치를 파우더 형식으로 만들어서 현지 음식에 빠르고 쉽게 접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2위는 가상현실 기술을 관광에 접목시킨 업앤업 팀이 차지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순천만 국가정원 등 관광명소 곳곳을 캐릭터가 소개하는 아이디어로 심사위원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3위는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나왔습니다. 케어 가든팀은 로션과 한옥 등을 활용해 아토피를 관리하는 순천 아토피 케어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순천시가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 신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여 동안 준비 끝에 수상자를 가렸습니다. 저희 순천시에서 제1회 창업 아이디어 리뷰를 했는데 계속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오늘까지 오셔주셨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팀으로 결정했습니다. 갑론을박이 있었고요. 이날 입상한 3개 팀과 오는 14일 패자부활전을 통과한 2개 팀에는 상금 외에 최대 1억 원의 사업 자금이 제공됩니다. 또 전문가 상담 기회를 비롯해 창업과 거주 공간을 지원해 순천 지역 기업으로 육성됩니다. 순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다양한 아이템이 나왔다는 평가 속에 기존 시장 제품과 어떻게 차별할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디딘 창업인들의 사업 아이디어가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전남 지역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총선 선거 비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10곳의 선거구가 있는 전남은 평균 선거 비용이 2억 2,700만 원으로 전국에서 선거 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3-4개의 시군을 묶은 일명 공룡 선거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선거구별로는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가 2억 9,3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여수, 을 선거구가 1억 6천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전남에서 가장 넓은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의 경우 서울 면적의 4.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 홍보물은 예비 후보자가 선거구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전남에서는 장흥이 9,556통으로 가장 많고 여수, 을이 6,179통으로 가장 적습니다. 전남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전남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3% 상승해 지난주 0.01%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전세 가격 역시 0.03%로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전남 지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은 각각 0.67%, 0.37% 상승해 지난해 같은 기간 2.38%, 1.76%보다 상승폭은 줄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은 화재와 교통사고로 얼룩졌는데요. 급격히 추워진 날씨 탓에 바닥이 미끄러운 데다 건조한 날씨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와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불에 타고 있는 건 다름 아닌 폐비닐 재활용 공장. 7일 아침 6시 40분쯤 전남 곡성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당시 공장에서 난 불은 주변에 있는 야산으로 옮겨부터 하마터면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저희가 CCTV로 확인해 보니까 정기적 요인을 불꽃시키면서 불이 붙은 것 같아요. 잡목으로 형성된 것인데 한 100마미터 정도 피해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로와 바다에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7일 낮 1시 반쯤 강진에선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튿날 오후 4시쯤 남해고속도로 보성 인근 터널에서도 추돌 사고가 일어나 2명이 다쳤습니다. 바다에선 낚싯배 충돌 사고로 2명이 허리와 머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7일 아침 6시 40분쯤 승객 14명을 태운 10톤급 낚싯배가 완도 신지대교를 지나다가 교각을 들이받은 겁니다.
해경은 선장이 운항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운전수가 안 나왔고요. 낚싯배 운항한 지가 별로 안 됐다더라고요. 조사하고 있어요. 지난 주말 사이 전남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6건, 1억 4,900만 원어치의 재산 피해가 났고 100여 명이 사고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입니다. 지난주 국회 도서관에서 여순 사건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1948년 당시 라이프지 종군 기자였던 칼마이던스가 여순 사건 현장을 취재한 사진 300여 점이 전시됐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1948 칼마이던스가 본 여순 사건 출판 기념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유복자로 태어난 분들이 벌써 70세를 넘겼고 당시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도 한 분씩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며 특별법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수 지역 사회연구소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사진 98점을 엮은 도록을 만들어 국회의원 전원과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습지와 국가정원을 통해 생태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순천시가 생태도시에서 경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6일 국제습지센터에서 생태경제 도시로 발전을 위한 3E 프로젝트 비전 수립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생태경제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혁신에 따른 순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등이 논의됐습니다. 3E 프로젝트는 교육과 생태의 강점을 살려 경제를 특화시키는 전략으로 순천시는 핵심 사업을 선정해 내년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목포 원도심 일대는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릴 만큼 근대문화 유산들이 가득한데요. 목포 만호동에 있는 경동성당이 최근 문화재청의 심의를 통과해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경동성당을 종교와 지역사적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고 국가등록 문화재 764호로 지정했습니다. 경동성당은 원래 신안섬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 지어진 곳으로 아일랜드 성골룸 반해방선 교회의 지원을 받아 1954년에 완성된 성당인데요. 한국 레지오의 발상지이면서도 6.25 전쟁 고아와 불우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목포에 있는 다양한 관광 자원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목포를 찾고 있는데요.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한 지 석 달 만에 탑승객 50만 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8일 충남 아산에서 방문한 50번째 탑승객에게 경품과 탑승권,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9월 초 개통한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주중에는 최대 6천 명, 주말에는 1만 명 넘게 이용하면서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관광문화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2019 영호남 관광문화예술박람회 전남관광발전 콜로키움이 광양에서 열렸습니다. 관광학과 교수와 문화컨설팅 대표, 여행 전문 기자가 강연자로 나서서 지역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법을 논의했는데요. 다시 찾는 관광지를 만드는 법을 주제로 다양한 제안이 이뤄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가 주최한 전남관광발전 콜로키움에는 전남 동부권 관광학회 관계자와 업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여수, 순천, 광양을 관광문화 특별시로 조성하는 방안과 관광문화 사관학교 설립 등이 제안돼 큰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광양에서 내놓을 만한 관광지가 뭐 없다. 어디를 가면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순신 해병 공원을 중심으로 지금 이 관광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관광벨트를 하나로 만들어서 결국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고 또 우리 동북권에 어떻게 보면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지나가지 않고 먹고 또 놀고 또 자고 이
여기서 여러 시간을 머무를 수 있도록 머무르는 관광지로 우리는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네, 안수현 아나운서. 집에 안 먹고 방치된 약 많지 않나요? 네, 맞아요. 약국에서 또 약을 안 받아주는 곳도 있어서 처치가 곤란한데요. 네, 맞습니다. 강진군에서는 폐의약품 수거 폐기 사업을 지난 9월부터 실시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진군 보건소 의학관리팀 김정임 담당 전화 연결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진군에서 폐의약품 수거 폐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강진군에서는 9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폐의약품 수거일로 정해서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한 약과 보건기관 35개소를 방문하여 수거 후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의약품은 생활 폐기물로서 전량, 소각 처리하고 액체형 폐의약품은 별도로 모아 폐수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폐의약품 수거함에 먹지 않는 약을 넣고 있는 사진도 지금 보이는데요. 9월부터 수거된 폐의약품 양은 얼마나 되며 또 폐의약품 수거 폐기 사업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 3개월 동안 알약 63kg, 시럽 2리터를 수거하여서 안전하게 폐기하였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적은 양이지만 지역 주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 예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폐의약품 수거 폐기에 참여한 지역민들의 실제 반응은 좀 어떤가요? 네, 주민들이 폐의약품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의를 많이 주셨고 직접 가져다 주시는 경우도 많아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역 주민은 물론 약국에서도 폐의약품에 대한 처리 부담이 덜어졌다며 수거에 적극 동참 중입니다. 네, 폐의약품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군민 안전까지 지켜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내년 3월 열리는 광양 매화축제가 지역 축제에서 국민 참여형 축제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제 구상 단계부터 참여형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먼저 축제 슬로건과 포스터, 대국민 공모가 시작됩니다. 광양시는 제22회 광양 매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슬로건과 포스터 대국민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황사용 마스크 구매해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추위가 물러간 대신 공기질이 더 악화되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또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 추가 유입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2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겠지만 금요일 아침 영하로 떨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답답한 공기는 주 중반까지 이어지다가 목요일에 찬바람이 불면서 차츰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큰 추위 없이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가끔씩 난 아무 일도 아닌데.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